소프트웨어 플러스 홍 원장입니다. 생활기록부 작성 지금 1학기 마무리 과정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은 최종 마무리가 될 거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수시에 반영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 해주고요.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이제 1학년 학생은 처음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한번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비교과를 채울 것인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자신의 그와 같은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하간의 학교 당국, 특히 담당하는 선생님, 특히 수학교과랑 정보교과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 관련되는 과목의 교과랑 잘 연결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본인들이 활동을 잘 정리해가지고 제출해달라. 또 홈페이지에다 입력해달라 이런 학교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 물론 근거가 없는 내용을 입력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비교과 활동 중에서 동아리라든지 또 이런 다른 것도 그리고 이제 세특 부분 것은 제외해 놓고 자율활동이랑 진로활동 보통 이제 진로 활동은 이제 자신의 어떤 미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또는 보안 전문가로서 아니면은 뭐 4차 산업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키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율활동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진로, 동아리, 봉사 이거 빼놓고 웬만한 활동은 다 자율로 넣으면 돼. 즉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반드시 자율이 리더십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리더십 아니더라도 자율활동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과 진로활동 부분 거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진로활동인데 그 부분 것을 진로활동에 너무 내용들이 꽉 차 있다. 그럼 자율활동으로 돌려가지고 전달을 해도 학교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자율과 진로 활동을 학교에서 제출해 달라라고 했었을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다 제출하고 그것이 제대로 생기부 작성할 자율활동 부분 또 진로 활동 부분 것으로 반영되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샘플 부분 것을 가지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하면은 좋을지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날짜라든지 활동의 공식 활동 명칭이라든지 해당하는 것에 대한 핵심 키워드 이 부분이 좀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상반기 뭐 특정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뭐 상반기 또 몇 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어느 기간 동안 했다라는 부분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잘 모를 때 일반적인 기간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고 또는 학기 기준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활동명 공식 활동이 뭐냐 이거. 예를 들어서 자기네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우리 학교에서는 그 활동에 대한 고유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움 넘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서 특정 명칭이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이와 같은 탐구 활동이라든지 공식 활동 명칭이 있으면 그 공식 활동 명칭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 특히 내가 어느 교과랑도 여기서 살짝 연결시켜도 되는데 교과랑 반드시 연결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에서의 그와 같은 머신러닝이 사용될 수 있는 수학의 어떤 특정 단원이라든지 그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라든지 데이터 분포 분류의 정확도 이런 부분 것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활동 하나를 가지고서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동기예요. 왜 그 활동을 하게 되었나?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 활동에 참가했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참여했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교과나 비교과에서 끌어가지고 이것 교과인 경우는 비교과로 돌리고 다른 비교과에서 끌어가지고 또 다른 비교과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에서 끌어와가지고서 자율과 그리고 진로 활동 넘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어쨌든 기존 활동이 있었으면 끌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에서 정보 수업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접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수학 수업에서 행렬 함수 단원을 학습해. 그러면 정보 수업에서 머신러닝 관련 알고리즘 접했다는 거랑 수학에서의 행렬 함수 단원을 학습해. 이 두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호기심 우선적으로 발동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I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수학적 구조를 통해 작동한다면은 기술적인 측면 말고 수학적인 구조, 수리적인 틀 속에서 작동한다면은 그 내부 원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을 갖게 되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른 내 생각의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은 논리적이고
죽은 숫자고 차가운 숫자고 냉랭한 숫자고 바로 뭐냐면은 이론적 숫자. 이러한 수학의 추상적인 계산 도구가 넘어가지고서 AI는 우리 현실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한 추상적 개념, 죽은 숫자, 차가운 숫자, 이성적 숫자, 감정이 없는 숫자, 논리적 숫자, 이게 수학의 특징이죠. 그 수학 AI로 넘어와서 머신러닝으로 넘어와 현실의 기술적 문제에 쓰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돼요. 이게 내 생각이 변해요. 즉 논리적인 숫자가 차가운 숫자가 어떤 숫자로 바뀐다? 때 묻은 숫자로 바뀐다. 숫자에 때가 묻어 있어. 그게 뭐지? 바로 현실을 반영하는 숫자.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에서의 의미 있는 숫자.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숫자. 이렇게 수학의 추상적 계산 도구가 뭘로 현실의 기술적 문제 해결에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됐다.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이 내가 이 분야를 탐구하고 싶었던 그러한 이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점이 궁금했느냐. 그로서 무엇을 알고 싶었냐 하는 부분이죠. 바로 머신러닝의 작동 원리를 수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분포랑 노이즈가 분류의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가 직접 한번 실험해 보고 싶어.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검증해 보고 싶어.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처음에 시작하는 활동의 중요한 건 동기예요. 그 동기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라? 기존 활동에서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고 거기서 내가 호기심이 어떻게 발동됐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래서 무엇을 알고 싶었느냐 이 부분 것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발단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과정 무엇 그리고 어떻게 how 무엇을 어떻게 탐구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과정 그게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할 때 무턱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냥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한다거나 아니면은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AI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쭉 긁어가지고 넣는 그러한 무성의한 학생들은 이와 같은 학생은 소프트웨어 전공할 자격이 없어. 제대로 자기가 그 과정을 탐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생활기록부 뻥튀기 하는 이제 그런 부분 것이 있으면 안 돼. 구체적으로 머신러닝에서 활용되는 행렬연산이라든지 확률과 분포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좀 수준 높으면은 손실함수 이런 등의 수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분석했다. 라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학적인 구조를 여기서 가져오면 안 돼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져와도 머신러닝에서 활용되는 그냥 확률 분포 개념을 가지고 왔다. 행렬 연산을 가지고 왔다. 이 정도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함수 그 부분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make classification 이런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형성해 데이터셋을 이렇게 형성해 갈 때 특히 이제 균등이라든지 편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차원에서 데이터셋을 한번 검토하고 여기서 내가 노이즈 값을 어떻게 조절해 갔는지라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라이브러리들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가지고 머신러닝의 모델 학습에 대한 정확도를 내가 분석을 해봤다라든지 이런 부분 것에 직접적인 활동이 있어야 돼. 이제 물론 이제 정확도 분석 말고도 다른 부분에 다양한 어떤 평가 지표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역시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변화시켜 가지고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그 결과가 도표와 그래프에서 어떻게 바뀌는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내가 분석했다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자신의 어떤 경험과 과정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역량을 보였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량을 보였느냐, 이 구체적인 상황이죠. 여러 가지 자신의 역량이 이것을 해보니 내 문제인식 능력을 높였, 다른 친구들과 하니까 협업 능력을 높였, 아니다 내가 직접 자율적으로 하고 내 자신의 자료 분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AI의 구조, AI의 활용 능력, AI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였, 조금 더 추상적으로 범위 넓게 얘기해서 그냥 과학적 사고를 하게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좀 범위가 넓. 철학적 사고 이런 거는 너무 거창하죠. 무슨 여기서 철학이 나오니? 아니면 내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알아냈다. 끈질긴 노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프로그래밍이랑 그리고 수학을 이렇게 융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어. 융합적 사고력이다. 이런 부분 것에 자신의 역량을 보이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되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면은 과연 정확도가 높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높은 정확도 데이터가 편향돼 있으면 당연히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비판적 사고력이고
단순 결과가 아니고 성능 지표의 해석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른 평가 척도로 실험을 계속 확장해 가. 요거는 이제 문제인식 능력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능력, 예를 들어서 저기서 뭐 자료 분석 및 활용 능력, 융합적 사고 능력, 자기주도력, 탐구 능력,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잔뜩 이 모든 능력을 다 이 활동을 통해서 얻었다, 획득해 견제할 수 있었다. 그거 안 돼.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와 같은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인식 능력도 좋은. 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이나 정보교육, 또 수학교육과 연결해가지고 자료 분석 및 활용 능력 느껴.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실험 결과를 퀀티터티브, 정량적, 그리고 또 뭐 어떻게 그래피컬리, 시각적 그렇게 분석을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융합적 사고, 수학이라는 매스 컨셉, 수학 개념,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이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고 모델 성능 수리적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 거의 내용이 들어가면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 이것도 괜찮. 탐구의 주제 설정서부터 실험 설계, 분석 정리까지 전 과정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해. 이건 협업 능력이랑은 약간은 반대로. 근데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도 중요하죠. 무조건 협업 능력, 친구들이 상의해서 해라. 뭐 이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어떤 역량을 보였는가 하는 부분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뭐 비판적 사고력, 문제인식 능력, 자료 분석 및 활용 능력, 융합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인 탐구 능력, 이걸 다 쓸 것이 아니라 다 제시해서 선생님한테 다 반영했어요. 그럼 선생님도 보고 웃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거 두세 가지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그와 같은 발휘했던 역량을 정리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그 업로드하거나 아니면은 정보 선생님 또는 이거는 이제 비교과만 만약에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면은 담임 선생님 그걸 보고서 또 정보 선생님 그걸 보고서 수학 선생님 그걸 보고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부분 거에 있어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돼야지 제대로 된 그와 같은 진로활동, 자율활동이 되는. 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과가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부여가 중요합니다. 탐구하는 과정 중에서 발견한 그와 같은 어려움은 없었느냐. 중간에 하다가 순차적으로 가다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디버깅을 과정을 자기가 생각을 해도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경우 있죠. 밤을 새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내용은 아니고 결국은 중간에 어려움이나 호기심이 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 이제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와 같은 해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나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바뀌었나. 이런 부분 것도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호기심, 예를 들어서 정확도를 기준으로 했는 정확도만으로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확도에 얽매이다 보면 다른 요소들이 빠질 수 있고, 왜 우리는 어떤 해를 구할 때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해를 요구하는 것, optimal solution, 최적해를 요구하는 것이 최적의 개념이 뭐예요? 정확도만 말고 다른 부분, 뭐 예를 들면 재현율이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척도임을 내가 학습해. 이런 것들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라든지 의문점 또는 호기심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뭐 다양한 다른 정확도 외의 성능 지표를 분석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차 행렬 같은 경우도 도식화해가지고 모델의 약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했다라든지 이와 같은 해결 방안 얘기해주고요. 그래서 결국 너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하, AI가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사용될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순한 자동화 기술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가 요구되는 영역임을 깨달아. 그죠? 뭐 AI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의 모든 영역은 다 수학이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뭐 물화생지가 아니에요. 물화생지는 별도의 영역이고 수리적 사고가 요구되는 영역임을 깨달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느낀 걸 얘기를 해주고요. 결과와 의미부여 이게 탐구 결국은 어떠했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가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 다 완벽했다 이거 아니죠. 어떠한 아쉬움과 한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 것 하고 나중에 이제 새롭게 뭐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 것을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결과의 의미 어떤 것이 좋을까? 의미 수학이 기술 발전에 아주 기초가 되는 언어라는 인식을 내가 확장할 수 있었고 수학에 아까 얘기했던 논리적인 차가운 숫자, 논리적 숫자, 죽은 숫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데이터로 바뀌었을 때는 어때요? 뜨거운 숫자, 때 묻은 숫자, 현실을 반영한 숫자, 기술에서 의미 있는 숫자 이와 같은 수학의 추상적 개념이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응용되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한계도 얘기해 줘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안 됐던 부분
프리세션 리콜 간 트레이드 오프 문제라든지 노이즈와 편향 변수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도저히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할 수 없었다. 나중에 내가 추가 탐구할 필요성을 느꼈. 대학 가서 이 부분 좀 더 심화적인 탐구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적용 가능성, 이걸 어디에다 적용할 것인지, 특히 이제 조금 범위를 좀 넓혀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건 AI의 윤리 문제라든지 데이터 편향 문제를 수학적인 구조와 함께 해석하는 그러한 융합적인 탐구, 또 그것이 진로와 연결되면 더 좋겠죠. 이와 같은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 부분 것을 그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그리고 또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은 이거 마지막 활동 내용 정리한 걸 그걸 그대로 반영해 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 선생님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학생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활동 내용 정리 어떻게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의 작동 원리에 수학적으로 탐구한 가중치 조종에 활용되는 행렬 연산, 또 오차를 줄이는 경사하강법 등의 개념을 실제 모델 학습 과정에 적용해 보았다. 단순한 프로그래밍 체험을 넘어서 수학 교과와 정보 교과의 융합적 구조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기술적 측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 수학적 사고와 논리성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편향된 데이터와 노이즈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AI 윤리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성찰하는 탐구 자세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수학이 기술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임을 직접 몸으로 느꼈고, 관련한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학습 의지를 구체화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가면은 누가 봐도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것만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냥 문구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중간에 뭐 발단이라든지 계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반영해주는 생기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기준으로 생기부에 반영되고 그것이 대학의 평가 자료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는 1단계에서 세배수 뽑고 면접 들어가잖아. 물어본. 우리 학생이 수학과 정보의 융합적 구조 이해하려는 태도 보이는데 구체적인 그 과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당황한. 그 다음에 편향된 데이터와 노이즈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뻔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지막 종합 정리만 해가지고서 생활기록부에 제출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생김, 마지막 여러분들 들통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발단서부터 전개 과정, 그 다음에 내가 느꼈던 한계, 그러면서 종합정리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제대로 된 내용을 갖고 있고, 그 부분 것을 정보교과든 수학교과든 아니면은 담임선생님의 비교과 활동, 특히 지금처럼 예를 들면 자율과 진로활동 쪽에 제출을 했었을 때 담당하는 교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어느 정도 하는 애야 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으로 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생기부 작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을 명심을 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신의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은 너무나 기술적으로 막 프로그래밍 뭐 했다 하는데 대학에서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 교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보고 그것을 어느 정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응용하는지, 이런 부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충실된 생활기록 작성, 그 기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